이게 지금 보면 이 말도 저 최경호 회장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건데, 하수는 임팩트를 중시하고 중수는 백스윙을 중시하고 고수는 피니시를 중시한다. 그래, 고수는 피니시, 그 팔로스루를 중시하고, 하수들은 임팩트 맞는 걸 중시하고, 중수는 백스윙을 중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수는 본대로 가고, 하수는 친대로 가고, 중수는 친대로 가고, 하수는 극진한 대로 간답니다. 그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골프든 인생이든 모든 것은 팔로스루에 결정된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피니시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겁니다. 인생도 마지막 마무리가 중요하죠. 골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잘 찾아보니까 어떤 골프 칼럼에서는 팔로스루부터 먼저 배워라. 우리가 보통 할 때 백스윙부터 먼저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팔로스루 뒤에 거부터 먼저 배워라. 마무리하는 것부터 먼저 연습을 해야 뒤에 것이 더 잘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해보니까 좀 어색해가지고 아직까지 잘 안 되던데, 그 팔로스루부터 먼저 그러니까 이 마지막 뒷부분 마무리 정도부터 먼저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백스윙 하는 걸 배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습은 한 번도 성난 적이 없는 것처럼 연습하고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것처럼 플레이하라. 또 이 말은 뭐 거의 비슷하죠. 뭐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하는 것처럼. 그리고 훌륭한 플레이어는 제대로 맞을 때까지 연습하고, 그야말로 위대한 플레이어는 잘못 맞는 게 없을 때까지 연습한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를 이제 제가 여러분들 더 얻은 시간을 이건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을 해놨습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부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덕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부덕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손자병법에서. 부덕이라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덕이한 상황이 되면 모든 병사들은 용감하게 싸운다는 겁니다. 목숨을 못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덕이하게 만드는 것 중에 우리가 여러분 기억나시는 사자성어가 있죠. 뭐 파부 침주, 그러니까 소철 깨고 배를 깔아앉혀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배수지진,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 중에 파부 침주도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인데, 그 중에 등고거제라는 말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등고거제라는 말은 높은 데다 올려놓고 사다리를 치워버리라는 겁니다. 높은 데다 올려놓고 사다리를 치워라. 그러니까 절박한 상황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병사들은 죽기 살기로 싸운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아니면 여러분이 당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다 아마 많이 당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이 정말 뭐 앞뒤가 안 보이는 캄캄한 상황들이 아마 여러분들 샤워하시는 분들은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러고 누군가에게 직원들에게 강하게 키운다는 말로 또 그런 어떤 절박한 상황을 부여해 봤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그걸 한번 시연해 본 적 있으십니까? 스스로에게. 저는 이제 이 강의 주제도 나는 이거 한다라고 정해놓고 그냥 합니다. 그래서 저를 올려놓고 그냥 사다리를 치워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번 이렇게 자료가 만들어지는데, 이 골프 손자병법도 이런 내용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만은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상 살면서 누군가의 리더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당해본 적이 있거나, 또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아래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황을 만드는 것을 수없이, 어떤 때는 매일, 어떤 때는 매달 몇 년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 신지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키가 156밖에 안 됩니다. 88년생이고 2005년도에 KLPGA2에 데뷔를 했고, 아주 대단한 선수입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상금왕, 다승왕, 최저타수상을 다 했었고, 2009년도에 이제 LPGA로 가가지고 또 상금왕, 신인왕, 최우수상, 수상을 받았습니다. 2010년도에 한국인 최초로 세계 랭킹 1위가 됐습니다. 박셰리도 못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2018년 지금까지 통산 52성입니다. 나이가 이제 지금 88년에 딱 만서른인데 30살에 52성을 했습니다. 그러고 한 번도 큐스쿨에 간 적이 없습니다. 큐스쿨이 뭐냐면은 그 한 해 성적이 안 좋으면 그 다음부터 그 큐스쿨을 통과해가지고 성적이 돼야 다시 올라올 수 있죠. 그런데 꾸준히 자기 실력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 신지혜 선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있었는데 목포에서 이모의 회갑잔치가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신지혜 씨는 훈련이 있어서 아버지와 함께 조금 늦게 출발하기로 하고 어머니와 두 동생이 이제 먼저 떠났습니다. 근데 이제 잔치에 가면 맛있는 거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분 좋게 연습을 딱 마쳐 신지혜 씨가 기분 좋은 마음으로 골프장을 딱 나서려는 순간에 아버지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는데 25톤 트럭이 어머니가 몰던 승합차를 덮쳤다. 어떡해. 굉장히 끔찍한 소식이었던 거죠. 어머니는 현장에서 그대로 숨을 거두고 말았었고요. 당시 이제 14살, 8살이던 남동생, 여동생도 목숨은 건졌지만 온몸에 뼈가 부러지는 그런 중상을 입었다고 해요. 특히 남동생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게 정말 기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부상을 입었었는데 동생들은 뭐 어리니까 계속 이 친구들 엄마는 어딨어, 엄마는 어딨어라고 찾은 거죠. 그런데 뭐 사실대로 대답해 줄 수는 없었고 엄마 옆방에 있어. 나아야지 움직여서 보러 올 수 있어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굉장히 비장한 표정으로 신지혜 씨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이름으로 사고 보험금이 나왔는데 그동안 골프 때문에 여기저기 빈 빚을 갚다 보니까 딱 1,900만 원이 남는다. 이 가운데 1,700만 원을 앞으로 너한테 1년간 네가 골프를 칠 수 있게끔 아버지가 도와주겠다. 그래도 성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200만 원으로 아빠가 겨울에 붕어빵 장사를 하고 1년 더 가르치겠다. 만약에 내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골프가 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깨끗하게 포기하자. 라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최후 통첩 같은 이야기를 신지혜 씨가 들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 돈이 엄마의 목숨과 맞바꾼 돈이다. 앞으로 이제 한타 한타 칠 때마다 네 모든 걸 걸고 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정말 뭐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딱 좀 정신을 바짝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신지혜 씨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골프 훈련도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될 수밖에 없었지만 거기에다 더해서 동생들 간병까지 해야 됐으니까 정말 고단한 생활이었죠. 동생들이 태어나면서 네네. 이 병원 살림살이는 좀 청산을 할 수는 있었지만 네네. 경제적인 사정은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이 네 식구가요. 네. 한 달에 15만 원짜리 단칸방에서 살았고요. 당시 신지혜 씨의 목표는 2006년에 아시안게임 출전이었는데 국가대표를 포기를 하고 2006년 말에 프로 데뷔를 합니다. 그 이유는 명예보다도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동생들 아버지 생각은 안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소녀 가장이라는 부담감이 너무 컸기 때문으로. 이 신지의 아버지가 그 개척계 목사인데 월급이 85만 원이었다고. 그래갖고 그 개척계 옆에 그 연습장에서 골프 중학교 때 연습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 한평고등학교에 그 특기생으로 그 학교를 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골프하게 된 거랑 대단하죠. 그래 그 미셸 위가 89년생입니다. 한 살 어린데 89년생인데 키는 183이고 뭐 자기 아버지 부모 대학 교수고 자기 엄마는 미스코리아 출신이고 아주 그 정말 대단한데 5승밖에 못했습니다. 미셸 위 같은 경우는 프로에 데뷔하자마자 1,000만 불 정도의 그 계약금을 받았었죠. 그래갖고 뭐 남자하고 대결할 수 있는 아주 뭐 천재라고 16살 때부터 천재라는 이름을 듣고 그렇게 해왔는데 미셸 위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신지혜의 삶을 보면은 엄마가 죽은 보험금 1,700만 원으로 연습을 해가지고 골프 선수가 된 겁니다. 이 등고 그제의 그 뭐 결정판을 본 것 같죠. 그래서 이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놀드 파머의 이야기입니다. 이 컴피던스, 그 자기의 자신감과 그리고 흥거, 이 절박함, 그것이 조합에서 나온다. 골프를 칠 때 절박함이 없으면 안 되죠. 우리는 골프를 너무 절박함 없이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이 보면 윤여정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 연기가 제일 잘해, 연기를 제일 잘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더 최악은 골프 내기에서 돈을 잃은 것인데 더 나쁜 것은 내기를 아예 안 한 거다. 예, 그 내기를 골프에서는 안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손영법의 이 상산사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산에 있는 뱀의 기세라는 이야기인데요. 병력을 잘 다룬다는 것은 마치 솔령과 같이 하는 것이다. 솔리는 상산에 사는 뱀이라는 겁니다. 머리를 치면 꼬리가 달려들고 꼬리를 치면 머리가 달려들고 가운데를 치면 머리와 꼬리가 함께 달려든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절박한 상황, 이 구지라는 사지에 있을 때 모든 병사들은 이렇게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그 모든 경제 상황이나 지금 현재 상황이 사지와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조직이 머리를 치면 꼬리가 달려들고 꼬리를 치면 머리가 달려들고 몸통을 치면 머리와 꼬리가 달려드는 온몸이 무기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오신 모든 분들의 조직이 이렇게 솔련처럼 이렇게 이 사태에 대비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기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